의사 리에가 돌보고 있는 보조병원에서 이러한 절차가 행해졌다고 상상해보자. 그 학교는 본관 뒤쪽에 출구가 하나 있었다. 복도를 향한 커다란 창고에는 관들이 있었다. 바로 그 복도에서 가족들은 이미 뚜껑이 닫혀진 관 하나를 보게 된다. 곧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 즉 여러 가지 서류에 호주의 서명을 받는 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일이 끝나면 시체는 차량에 실리는데 그 차량은 여느 트럭일 수도 있고 대형 구급차를 개조한 것일 수도 있다. 친척들은 아직까지도 운행이 허가되고 있는 택시를 타고 전속력으로 변두리의 길을 달려 묘지에 다다른다. 묘지 입구에서는 헌병이 장례 행렬을 세우고 정부가 발행한 통행증의 고무도장을 한번 찍어준 뒤 비켜서는데, 이 통행증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은 소위 말하는 마지막 주거지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차량은 수많은 구덩이들이 메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정방형의 땅 앞에 도착한다. 신부 한 명이 시체를 맞이한다. 성당 안에서의 장례식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는 동안 관이 밧줄에 감긴 채 끌려 내려가 구덩이의 밑바닥에 털썩 놓여지면 신부가 성수편을 흔들어대는데 이미 첫 흙이 관 뚜껑 위에 �튄다. 구급차는 소독약을 살포하기 위해 조금 전에 떠나고 삽질하는 소리가 더욱더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가족들은 택시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15분이 지나면 가족들은 이미 그들의 집에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사실 최대한의 신속성과 최소한의 위험성을 지니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마 적어도 초기에는 가족들은 자연적인 감정이겠지만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패스트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감정을 고려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사람들은 효율성을 위해 모든 것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더구나 비록 초기에는 시민들의 정신 상태도 격식에 따라 매장하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널리 퍼져 있었기에 이와 같은 행사를 괴롭게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는 다행히도 식량 배급 문제가 어렵게 되어 주민들의 관심은 좀 더 직접적인 관심사로 방향이 돌려졌다. 먹고 살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수속을 밟아야 하려고 서류를 메우는 데 열중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주위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또는 자신들이 장차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를 생각할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때는 고통스러웠던 물질적인 곤란이 나중에는 일종의 혜택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전염병이 널리 퍼지지만 않았다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이 더욱 귀해지고 수의를 만들 청과 묘지자리가 부족해졌으니 말이다. 국리를 해야만 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효율성의 이유 때문이지만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필요할 때는 묘지와 병원 사이의 왕래를 여러 번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리웨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 당시 5개의 관을 할당해 주었다. 그것들이 모두 차면 구급차가 실어가 버린다. 묘지에 가면 관이 비어지고 무쇠빛 시체들은 들것이에 실려서 이런 용도에 쓰이도록 개조된 헛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관들은 소독액이 뿌려져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들이 필요할 만큼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직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지사는 만족을 표명했다. 그는 리웨에게 그것은 옛날의 패스트 기록에서나 발견되는 것과 같은 흑인들이 끌고 가는 시체 운구차보다 어쨌든 더 낫다고까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리에가 대답했다. 같은 매장 방식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카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 역시 발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격식이 지니고 있는 기분 나쁜 성격 때문에 도청 당국은 부득이 장례식에서 친척들을 떼어 놓아야만 했다. 단지 묘지 입구에까지 오는 것은
허용했지만 그것조차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의식에 관한 한 사정이 좀 달랐기 때문이다. 묘지 맨 끝에 유황나무로 뒤덮인 빈터에는 아주 커다란 구덩이가 2개 파여져 있었다.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덩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행정당국은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며 그것이 이후로 여러 가지 사태에 못 이겨 결국엔 그 마지막 수치심까지 잃고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남녀를 포기하여 매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극도의 난장판은 그 재앙의 마지막 시기에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와 관계되는 이 시기에는 구덩이가 서로 구별되고 있었고 도청도 그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구덩이 밑바닥에는 아주 두텁게 발라놓은 생석회가 김을 내뿜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 구덩이 가장자리에는 똑같은 생석회가 쌓여 있었는데 공기에 닿자 거품을 터뜨리고 있었다. 구급차의 왕복이 끝나면 줄을 지어 들것들이 옮겨지고 벌거벗은 약간 비틀어진 몸뚱아리들이 거의 나란히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생석회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러나 단지 어느 일정한 높이까지만 덮는데 이는 앞으로 올 손님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배려였던 것이다. 그 다음날 친척들은 일종의 기록부에다 서명을 하도록 호출되는데 그것은 가령 사람과 개와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확인을 하는 게 언제나 가능했다.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했으며 늘 이것이 모자라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었다. 많은 간호원들과 묘파는 인부들이 처음에는 정식으로 나중에는 임시로 충당되었는데 결국 패스트로 죽고 말았다.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전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염병이 퍼져 있는 동안 내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기는 패스트가 그 절정에 이르기 바로 전에 있었다. 그때 의사 리에가 불안해한 것도 근거가 있었다. 간부도 이른바 힘든 일을 하는 막노동꾼도 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패스트가 온 시가지를 장악했을 무렵부터는 그 격렬함 자체가 매우 편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패스트는 모든 경제 생활을 해체시켰고 그 결과 많은 수의 실업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간부들을 위한 충원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마길에 관한 한 그들 때문에 일이 쉽게 되었다. 그 시기부터는 사실 공궁이 공포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고 위험과 비례해서 일의 보수가 직결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보건과는 취직 희망자들의 명단을 마련해 놓을 수가 있었으며 그래서 결혼이 생기기만 하면 그 명단의 첫 번째에 올라있는 사람에게 통보되곤 하였는데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결혼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꼭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서 유기 또는 무기 죄수들을 이용하길 주저해 왔던 지사는 이제 극단적인 데까지 이르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자들이 있는 동안은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럭저럭 8월 말까지는 우리 시민들은 최후의 거처로 예의 바르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당국이 자기네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의식을 지닐 수 있기에 충분한 질서 속에서 이끌려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최후의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 이후의 것에 대해 미리 좀 말해둘 필요가 있다. 8월부터 사실상 패스트가 유지하고 있던 단계에서 볼 때 희생자의 증가는 이 시에 조그마한 묘지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시체를 묻기 위해 담벽을 쓰러뜨려 그 옆 털을 넓혀 놓았다 해도 소용이 없었고 얼마 안가 다른 방도를 찾아내야만 했다. 우선 밤에 매장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고려를 배제하게 만들었다. 구급차에는 더욱더 많은 시체를 쌓아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변두리지대에서는 등하 관제 시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규칙을 위반하면서 밤늦게 다니는 산책객들 또는 그들의 직업상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따금 윙윙거리는 소리를 울려대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구급차들과 마주치곤 했다. 시체들은 성급하게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시체들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는 석회를 뜬 삼날들이 그것들의 얼굴을 지지겼고 그 위에는 마찬가지로 흙이 덮였으며 더욱더 깊게 파진 구덩이 속으로 이름도 모르게 흙에 묻혀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후에는 또 다른 곳을 찾아 좀 더 넓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지사령으로 영대 차지권이 무효로 되어 발굴된 유골은 모두 화장터로 보내졌다. 곧 패스트에 의한 사망자들조차도 화장터로 보내져야만 했다. 그러나 그때는 도시의 문밖, 시의 동쪽에 있는 옛 화장터를 이용해야 했다. 경비 초소를 더 멀리 옮기고 한 시청 직원이 전에는 해안선을 따라 운행되었었으나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린 전동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당국의 일을 훨씬 쉽게 해주었다. 그 결과 유람차와 전기기관차의 좌석을 없애버리고 내부를 개조하여 또 선로가 화장터까지 들어가도록 해서 화장터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늦여름 내내 마치 가을비 속에서처럼 사람들은 승객이 없는 이상한 전동차의 행렬이 매일 한밤중에 해안을 따라 덜거덕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마침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순찰대가 임해 도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도 몇몇 무리의 사람들이 물결 위로 삐죽 나온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전동차가 지나갈 때면 유람차 안으로 꽃을 던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때 전동차가 꽃과 시체를 싣고 여름밤 속을 더욱 흔들거리며 달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 아침 무렵이면 어쨌든 처음 며칠 동안은 시의 동쪽에 구역질 나는 두터운 기임이 떠돌았다. 의사들은 모두가 그 기임은 불쾌하기는 하지만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패스트가 하늘로부터 자신들에게로 덮치는 것이라고 믿고 이곳에서 떠나겠다고 위협을 했고 할 수 없이 복잡한 도관 장치를 해 그 김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나서야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만 동쪽 지역에서 풍겨오는 어렴풋한 냄새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패스트의 불길이 매일 저녁 그들을 곡물로 삼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염병이 가져온 극단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전염병이 더욱 계속 기승을 부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관청의 기교나 도청의 조치나 또 화장터의 소화 능력이 부족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웨는 그렇게 될 경우엔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식의 절망적인 해결 방법이 고려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파란 물 위에 생기는 무시무시한 거품을 쉽게 상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만약 통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그 어느 조직도 제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테고 도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어 첩첩이 쌓인 채 거리에서 썩어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공공의 장소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한 증오심과 어리석은 희망에 휩싸여 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야 말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